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랭군입니다. 이번 주 시청자 사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는 지난주에 굉장히 특별한 사연이 하나 도착했어요. 조금 이색적인 방법으로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번 같이 보기 전에 이메일이 아닌 동영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내용을 스케치북을 그려가면서 상세히 설명한 동영상을 녹화해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영상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랭구님. 랭구님 TV를 잘 시청하고 있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리고 지금 제 부동산, 내 목표,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문의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제 제 생각, 그리고 제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향후 제 5년간 부동산의 포트폴리오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봐서 자문을 구하려고 해요. 한번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서 글로 글재주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저는 지금 3살 난 아이를 두고 있는, 그리고 35살 동갑내기 부부, 결혼 4년 차 부부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남편은 군인으로서 목포에서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저는 중학교 교사이고요. 지금 친정, 육아 때문에 범계에서 엄마와 아빠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현재 향후 계획은 2년 동안은 실거주로 살 집을 지금 바로 구매를 하지는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 현금의 그 자산은 1억 8천 정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예금이라든지 이런 거 영혼까지 끌어 모으면 2억 2천 정도의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결혼 4년 차가 됐지만 주택은 가지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입니다. 현재 월 신랑이랑 저는 61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고요. 생활비로는 300만 원에서 310만 원. 이 돈 안에는 저희 엄마 집에서 제가 지금 아이와 같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 개념으로 그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 300만 원 정도는 저축이 가능한 상태의 재산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향후 더 올라가겠지만 연 3,600만 원 정도씩은 저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향후 5년간 제 부동산의 목표, 제 포트폴리오를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제 계획이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좀 타당한지 아니면 좀 어리석은 건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저는 향후 5년간 서울의 새 아파트를 갖고 싶어요. 전세를 놓을 수 있는, 그래서 59 이하 작은 소형 편수의 아파트를 가지고 싶고요. 그리고 실거주의 목적으로 친정 근처에서 30평대 이하 아니면 30평대 학군이 우수한 아파트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친정 근처라 함은 범계나 평촌, 의왕, 광명, 분당까지 그 바운더리 안에 둘 수 있습니다. 제 직장을 감안했을 때 이게 제일 합당한 것 같아요. 새 아파트, 서울의 새 아파트 누구나 갖고 싶죠. 그런데 그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고민해 본 결과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사는 거나 아니면 분양, 아니면 피를 주고 분양권을 살 수 있는 전매 제한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를 물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좀 힘을 쏟고 있는 것은 바로 분양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남편이 직업군인으로서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기간 추천 특공의 자격이 주어져요. 그리고 만약에 일반 분양으로 갔을 때 저희는 가점제로 가게 되면 저는 36점, 저희 신랑은 39점으로 서울의 아파트는 꿈도 꿀 수 없는 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추천을 노리고 있는데요. 저는 기간 추천 특공을 쓰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넣었던 신길 센트럴 자이에서 59를 넣었었는데 어마어마한 경쟁률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기관 추천으로 넣었을 때도 역시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를 체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 되는 건지 정말 궁금하고요. 그리고 나서 실거주 목적으로 한번 봤을 때 친정 근처에서 30평대 학군이 우수한 곳, 제가 2주 전에 그 부동산에 가서 우선 제가 알아보고 있는 번개 지역은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헌아파트, 예를 들어 번개, 목련 37평형을 봤을 때는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7억 3천 정도에 많이 가격이 올랐어요. 그리고 전세는 잘하면 6억까지는 받쳐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제일 고민입니다. 지금 제가 현금 자산 2억 2천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지금 이 두 가지의 목표를 향후 5년간 이룰 수 있는지, 이 목표가 제 자산 대비 너무 꿈에 희망적인 꿈만 꾸는 내용인지, 왜 기관 추천도 너무 어렵고 금매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무주택자라는 이 기준에 맞게 뭐 전매가 가능한 6개월에서 뭐 1년에서 갖고만 있으면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이 있는 지역, 인천 같은 지역이나 아니면 지방 같은 지역을 차라리 공략해서 종잣돈을 만드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인지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세종에 이미 이런 분양권을 한번 해보고 나니까 너무 멀리 있는 곳에서 제가 부동산을 케어한다라는 것이 직장인, 워킹맘으로서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를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 이 목표를 이루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면서 좋은 포트폴리오를 첫 장을 완성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남깁니다. 램구님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강의에서 실천해야 한다, 보여주자, 먼저 하자라는 그 내용의 힘을 얻어 이렇게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프로그램 공부 더 많이 해서 직접 그리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그려서 또 만약에 다시 질문이 있으면 또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영상 다 보셨죠? 어떤가요? 일단 목소리가 좋아서 일단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었어요. 뭐 글로 표현하셔도 잘하셨을 것 같긴 한데, 또 영상이라는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하니까 또 아마 그분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자산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되고 싶은 모습이 더 명확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이분이 어떻게 되고 싶은지에 대한 모습, 빅픽처가 한눈에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이해도가 확 올라간 것 같고요. 이 내용을 듣고 제가 좀 조언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좀 뭐 좋지 않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조언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생각하시는 대로 그냥 뭐 받으시면 되고요. 뭐 청약 넣으시고 안 되면 뭐 피 주고 사시고, 그리고 뭐 안양에 희망하시는 주택 적당하게 대출 받아서 하시는 거 무난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시청자분이 한 번 더 곱씹어 볼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어떤 선택을 할 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치관을 바꾸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아니라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 어떤 것만이 답은 아니고 어떤 것은 어떠한 정말 좋은 장점이 있고 이 선택은 또 얼만큼의 단점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조언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또 화백이 돼야 되겠네요. 자, 제가 요 펜이 있으면 좋겠는데 펜이 없어서 일단 마우스로 한번 글적여 보겠습니다. 저도 스케치북으로 하면 좋겠지만,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저의 이제 화면 스케치북에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 볼게요. 요구사항을 한번 요약해 보죠. 현재 상황, 이건 다 이해했죠? 제가 별도로 적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고 싶은 모습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죠? 실거주, 그쵸? 안양 쪽에 학군이 좋은 곳.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도 조금 잘 하고 싶어요. 근데 투자를 그냥 서울에 있는 새 아파트, 그쵸? 에 하고 싶다. 이거는 안양, 그쵸? 뭐 무난하게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좀 딴지를 걸어 본다면 자, 실거주 안양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안양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안양이 나쁜 곳이 아니고 또 지금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당연히 가까이 있으면 누릴 수 있는 장점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안양 오케이. 다만 안양은 금액대가 조금 높은 곳이죠. 특히나 안양 내에서도 입지가 이제 천차만별인데 희망했던 집의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었어요. 거의 한 7억대 정도가 됐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이제 투자가 있는데 이 투자가 왜 꼭 서울이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지금 집은 안양인데 안양에 할 수도 있는데 안양을 생각하지 않고 왜 서울만 고집할까? 그리고 또 왜 서울에 새 아파트여야만 하는가? 그래서 이 2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나도 되게 어, 아침에 일어나서 차 한 잔 이제 먹고 싶은데 우리 집 부엌에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카페에 가서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주말에 차 한 잔 마시면서 조금 쉬엄쉬엄 되게 여유롭게 손님도 조금 맞이하는 그런 주말 좀 보내고 싶다 라는 생각 가지고 이제 막 커피숍을 이제 막 내고 그러시거든요. 이제 그것처럼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남들이 다 하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유형의 지역 내지 종목, 연식 이런 것들을 선택한 게 아닌가. 또 지금 워낙 이제 서울이 좀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뒤늦게 사두면 나중에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냥 무난한 선택을 일단 하나 하신 것 같아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아까 다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요. 자, 첫 번째 포인트 1번. 자, 포인트 1번이에요. 포인트 1번은 뭐냐면 많은 돈을 깔고 앉지 마라.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명제예요. 지금 실거주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자, 실거주 하면서 7억 정도 되는 금액으로 들어갈 때 당연히 대출을 해야 되죠. 그러면 내가 가진 대출이 또 뭐 풀로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금액을 내 현금을 다 집어넣어야 되고, 그쵸? 그리고 내 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또 대출을 내야 되죠. 그쵸? 그래서 내가 가진 종잣돈의 대부분이 여기로 들어가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대출이 또 발생해서 매달 이자가 또 몇십만 원씩 나가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깔고 앉는 돈이 너무나 커지죠. 그리고 융통할 수 있는 다른 곳에 투자로 융통할 수 있는 대출 금액까지 여기 다 깔고 앉아버려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자체도 줄어드는 것이죠. 자, 두 번째도 볼까요? 서울의 새 아파트. 이 친구를 일단 분양받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데요. 그쵸? 지금 가지고 있는 자격 조건으로는 조금 어려워요. 특히나 서울의 새 아파트 핫한 곳은. 방법은, 나머지 방법은 뭐 입주권, 근데 재개발 같은 지역에 이제 사는 건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친구도 돈이 좀 오랫동안 많이 묶여요. 그리고 피를 주고 이제 사는 방법들은 보통 서울의 새 아파트는 피가 뭐 기본 1억씩 이제 뭐 시작하니까 그러면 뭐 한 5억 정도 되는 아파트 5천만 원에다가 요거 더하면 한 1억 5천 정도가 일단 초반에 그냥 묶이는 거예요. 거의 뭐 투자금의 많은 부분이 다 그냥 한 방에 묶여버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녀석을 나중에 뭐 전세 주거나 할 텐데 그때도 초반에 전세가가 이제 많이 안 받쳐줄 테니까 한 1억 정도는 최소 묶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 24평 된다고 봤을 때 이것도 돈이 좀 많이 묶이는 것이죠. 그래서 둘 다 뭐가 돈이 많이 묶여요.
많이 묶이는 투자처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돈을 많이 깔고 앉지 마라.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왜 한 번 더 하냐면 이런 거예요. 뭐야?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래저래 한 2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2억. 2억이라는 금액이 단순한 순자산이냐 또는 투자가 가능한 금액이냐.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만약에 2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대출 없이, 그리고 내가 가진 돈의 전 재산이라고 봤을 때 순자산은 2억이죠. 투자 가능 금액은 은행에 돈이 없으면 빵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내 통장에 2억이 있는데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순자산 2억이지만 투자 가능한 금액이 2억이라는 거예요. 투자 가능한 금액이 빵원인 사람하고 2억인 사람은 시간이 한 4년만 지났을 때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냐하면 전자는 지금 내 집이 하나 있긴 하죠. 이 친구가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씨앗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2억을 가지고 똑같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을 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나 많죠.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한 채가 아니라 조금 더 많은 것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몇 배의 차이가 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이 명제 1번에서 다 안 맞아요. 썩 좋은 선택지가 아니에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지금 내 집 마련하고 실거주용 내 집 마련하는 투자와 그냥 투자를 구분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으로는 실거주는 안양에 하고 투자는 서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나중에 서울에 새 아파트를 하고 싶은 이유는 실거주까지 감안해서 지금 이걸 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지가 너무 좁아지는 거예요. 실거주면 그래도 안양보다 서울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겠지. 그리고 새 아파트 정도 해놔야 나중에 전세 몇 번 돌리고 들어갔을 때도 그나마 새 아파트이겠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선택을 했을 거란 말이죠. 투자를 할 때는 투자처와 실거주 용도를 완전히 구분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건 사실 둘 다 혼재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를 좀 말씀해 드리고 싶었고, 세 번째 포인트. 세 번째는 뭐냐면요. 실거주를 할 때 기준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기준. 이 기준은 이런 거예요.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기준이어야 돼요. 첫 번째는 언제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것인가. 그 키 결정권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2년 뒤에 할 수도 있고 4년 뒤에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 기준에 있어서 첫 번째는 언제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얼마 정도 되는 금액대에 거주를 할 것인가. 그 금액을 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두 가지를 정해놓지 않으면 이게 매일매일 생각이 오락가락하게끔 되어 있어요. 마치 자동차를 구매하듯이 처음에 마티즈로 시작했다가 막 그랜저 갔다가 소나타 왔다가 갑자기 어디로 가냐면 일반 승용차가 아닌 그 디젤 경유이 뭐죠? 약간 차 조금 높은 거 갤로퍼 같은 약간 그런 쪽으로 갔다가 갑자기 또 뭐 스포츠카로 갔다가 또다시 마티즈로 막 오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실거주는 기준을 정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언제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저 같은 경우는 종잣돈을 최대한 활용해서 돈을 불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집을 사야 되겠다 라는 기준을 사실 좀 가져갔던 편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임차 생활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내 집 마련을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든 내 집 마련 위주로 실거주 위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초반에 시작하는 분들은 사실은 뭐 제가 당신에겐 집이 필요하다라는 책을 내기도 했지만 뭐 지금 당장 무조건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집 마련을 영원히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확실하게 더 내가 원하는 곳에 살기 위해서 잠깐 희생한다라는 마음이죠. 나는 이걸 내가 가지기 위해서 잠깐 희생하는 거야. 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내 집 마련을 하는 쪽으로 마음을 잡은 것이죠. 그래서, 어, 기간 선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금액에 있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의 몇 프로 정도 되는 곳에 거주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50% 정도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순자산이 5억이다 라고 하면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집에 살면 적당한 거 아닌가. 물론 거기서 조금 더 뭐 오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조금 보수적인 기준을 잡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3억밖에 없는데 자꾸 6억짜리 집이 막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3억을 대출 내야 되고 6억 내가 가진 3억을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 집이 아이고 제발 올라줘야 되는데 안 오르면 어떡하나. 완전 그 녀석이 올인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완전 통제되는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대출은 빼도 박도 못하고 이자가 계속 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에요. 내가 3억을 가지고 있으면 1억 5천짜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확실히 여유가 생기죠. 나머지 1억 5천을 더 투자도 할 수 있고요. 여차해서 내가 1억 5천 집에 대출까지 해서 들어가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더 많아지죠. 그리고 그 집이 뭐 오르든 말든 오르면 땡큐고 안 올라도 이미 더 많은 금액이 다른 곳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곳에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또 별로 없기도 하죠. 그리고 한 채 오래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여러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수익의 차이도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잡는 게 필요해요. 모든 사람들이 뭐 저같이 기준을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기준을 잡아야지만 흔들리지 않고 탁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결국은 나머지 걸 다 포기하게 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손자산에 200% 집을 산다라고 하면 투자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 이야기 꺼내면 안 돼요. 나도 투자하고 싶어. 그 얘기 꺼내시면 안 돼요. 이미 그 선택에 따라 포기를 하겠다는 의미니까. 나는 실거주의 내 삶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하고 내 가정을 이루고 그곳에서 알콩달콩 살면서 뭐 집이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내 소득을 가지고 대출 이 정도는 커버할 수 있으니까 지내는 것 뭐 그것이라고 하면 오케이예요. 근데 마음 한켠에 나도 내 자산을 남들보다 조금씩 더 빨리 불려나가고 싶어 라는 마음 한켠에 수십 년 동안 계속 잔존한다면 저는 지금 그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조금 더 미뤄두고 조금 희생하면 어떨까 싶은 게 저희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희생한 기간만큼 확실하게 보상이 다가온단 말이죠. 그때쯤 되면 나중에 안양에 있는 7억짜리 아파트는 대출 하나도 없이 평온하게 집을 소유할 수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남는 투자 금액을 가지고 또 투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빨리 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안양에 7억짜리 선택하는 순간 그 나머지 대출을 다 갚으려면 3억에 대한 이자를 뭐 한 100만 원 조금 그 상환하는 거에 다 합치면 적게는 뭐 90에서 조금 많게는 뭐 한 150만 원까지 금액을 이제 계속 거의 20년 동안 납부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른 투자를 진행하기가 조금은 또 버거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포인트 요 세 가지를 드렸어요. 자, 이 중에서 이제 빨리 선택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이 세 번째예요. 내 집 마련을 언제 할 것인가? 내가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금 당장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미 남편분이 조금 멀리 저기 목포 쪽에 멀리에 또 그곳에 근무를 하고 계시고 또 이분은 또 안양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부모님하고 같이 또 거주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어서 또 뭐 그 거주하는 동안 용돈도 드리고 하면 부모님도 좋고 사실은 썩 나쁘지는 않다고 봐져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뭐 오랫동안 계속 그곳에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언제까지라는 목표는 세우셔야 되죠. 당연히. 늦어도 그래. 뭐 2년, 늦어도 4년, 뭐 아니면 6년. 뭐 어느 정도의 그 목표 기간은 있어야 되죠. 그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나가서 독립한다. 우리의 또 알뜰한 이 거주지를 마련한다. 라는 기간에 대한 목표는 있어야 될 것이고요. 당연히 금액도 조금 정하셔야 되는데 이 금액은 1번하고 관련돼 있어요. 이 금액은 내가 굴리는 총 투자 금액에 비례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이 투자 금액이 돌고 내가 이걸 몇 년 동안 늦춘다는 말은 이 돈을 굴려서 조금 더 부풀려서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3번하고 1번도 관련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어쨌든 내가 만약에 투자를 진짜 해서 남들이 생각하는 그냥 평이한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을 하려면 확실한 건 많은 돈을 깔고 앉으면 안 돼요. 제가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들을 만났겠죠. 강의를 하면서 전국으로 이제 많이 돌았으니까요. 그분들 중에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 역량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 성과가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들 한 가지는 뭐냐면 전부 다 이 명제 첫 번째 거를 다 지켰어요. 하나같이 어떻게 지켰냐면 내가 집이 있는 사람은 그 집을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다른 곳에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집이 조금 과한 분들은 조금 낮은 집으로 이사를 가서 줄인 금액으로 또 투자를 했고요. 또 어떤 분은 그냥 내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똑같은 그 옆 동네, 같은 아파트 옆 동에 있는 아파트로 매매가 아닌 전세로 이사를 가서 그 차액 금액만큼 레버리지 투자 금액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또 씨앗을 뿌려가지고 4년 뒤에 이게 확실하게 부풀려지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냈고요. 이제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돈이 없으면 뭐 헛방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종잣돈의 크기가 너무나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곳에 그래 거주하면서 내가 순자산이 그래 한 10억 정도 있으니까 나는 그래 이 정도 되는 곳에 살아야지. 이 정도 평수에. 그러면 그게 10억이에요. 최소.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제로에 가까워지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집을 대출을 조금 일으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공격적으로 들어간다면 똑같은 집을 그래 4년만 그냥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내가 3억짜리 집을 사는 게 아니라 거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월세로 만약에 들어간다면 한 5천에 한 70? 그 정도면 그 집 거주할 수 있을걸요. 좀 많이 낸다고 하면 100만 원. 이제 그랬을 때 종잣돈이 3억이 아닌 5천 빼더라도 2억 5천만이 더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또 활용하느냐에 따라 2년, 4년 뒤의 결과는 너무나 틀려요. 그래서 많은 돈을 깔고 있지 않아도 되는 분인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을 10분 활용하시면 좋겠다.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2년에서 4년은 부모님한테 용돈 적당하게 많이 드리면서 거주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확보한 이 소중한 투자금, 시드머니, 이 녀석을 가지고 이제 어떤 곳에 투자할 것이냐인데 지금 이제 고민하는 게 실거주이면서 투자도 가능한 이런 곳에 살짝 묻어두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고요. 또는 당장 이걸 갖고 내 집 마련도 하고 싶은데 이미 여기서 내 집 마련을 하지 말자고 지금 제가 조언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요 녀석 실거주도 가능하면서 투자 가능한 거 이걸 딱 선택하는 순간 내가 초이스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 줄어들어요. 그렇잖아요. 실거주를 저기 수도권에서 입지가 안 좋은 이상한 곳에 가서 하고 싶어요? 그곳에 실거주용 투자를 절대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최소 안양 그 이상이 되는 입지에 있는 또 괜찮은 똘똘한 새 아파트를 막 사고 싶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선택지가 한두 개밖에 없어요. 또 단점이 크죠. 하나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가능하긴 한데 사실 이 선택은 그냥 청량을 넣는 게 제일 좋아요. 청량을 넣는 게. 왜냐면 청량을 넣어서 당첨이 된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로또에 가깝고 그리고 현재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어, 이런 지역이 있다면 계속 넣었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완벽한 곳 말고라도 경기도에서 한 1.5군 이상 입지라면 많이 넣어야 돼요. 서울만이 아니라. 청량은 괜찮은 방법인데 너무 입지 좋은 곳에 가면 100%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붙으려고 하는 거지 떨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높이를 낮추더라도 내가 프리미엄을 1억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 3천만 원, 뭐 5천만 원만 벌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이곳에 나중에 입주할 생각이 없는데 이제 그러면 이걸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얘는 오로지 투자 용도라고 생각하시고 입지가 나쁘지 않고 가능성이 보이는 곳이라면 적극적으로 경기도 내에서도 입지가 괜찮은 곳들 되게 많아요. 그런 곳들에도 같이 넣으라는 거죠. 그리고 넣을 때 제일 좋아 보이는 지금 25평, 4평 이런 것들은 경쟁률이 가장 높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24평뿐만 아니라 사실 33평도 넣어보고 38평도 넣어보고 그리고 타입도 남들이 다 선호하는 A형 넣지 마시고요. 아예 처음부터 인기 없어 보이는 B, C 넣으세요. 그러면 P 1억 받을 거 그냥 7천만 원 벌면 되는 것이고요. 5천만 원 벌 거 3천 벌면 되고요. 3천 벌 거 2천 벌면 돼요. 당첨이 중요한 것이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고민하시면 좋겠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실거주가 아닌 진짜 투자 용도로 투자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세종시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얘는 아파트랑은 완전 다르죠. 앞에 실내를 들어가서 인테리어를 보면 비슷하다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얘는 그냥 다른 녀석이에요. 태생 자체가 아무나 이걸 다 지을 수 있고요. 부지가 조금만 있어도 지을 수 있고요. 얘는 용적률도 다르고요. 시간이 지나도 얘는 땅덩어리도 너무 작고요. 답이 안 나와요. 아파트는 아무나 지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이 토지가 확보돼야 되고요. 우후죽순을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희소성을 가져가는 녀석이에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나중에 건물은 감가상각되더라도 토지 지분이 웬만큼 있기 때문에 그게 쭉쭉쭉 많이 떨어지기가 어려워요. 분양가보다 떨어진 아파트가 지금까지 있나요? 20년, 30년 전 분양가 대비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래됐다고 하지만 분양가보다 더 저렴해진 아파트는 단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 수천만, 수백만의 아파트가 있지만 다 분양가 대비보다는 100%다 올랐거든요. 물론 지금 최근에 분양했는데 약간 미분양 나서 각 떨어진 이런 것도 제외하고 말이죠. 그것도 또 10년, 20년 지나면 당연히 더 올라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실거주가 아닌 투자 용도로 생각을 해보면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지죠. 굳이 아파트여야 될 필요도 없고요. 사실은요. 여기서부터 이제 막 고민거리들이 많아질 거예요. 뭐 시세 차익형을 투자할 것이냐, 뭐 수익형, 월세 수익형을 투자할 것이냐, 뭐 좀 장기로 보고 투자할 것이냐, 단기로 보고 투자할 것이냐, 뭐 이런 복합적인 고민들을 하게 될 것이에요. 사실은 이 고민을 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것에 대한 정답지를 제가 지금 뭘 알려줄 수는 없어요. 이것들 중에 뭐뭐뭐 하면 무조건 돈이 됩니다 라고 알려줄 수는 없지만 이것은 많이 공부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좀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잘한 사람의 이야기도 좀 경청하고 뭐 책도 보고 뭐 강의도 듣고 또 자기가 또 깨져보기도 하고 또 투자도 하면서 업그레이드가 돼 나가면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조금 종합해 보면요. 첫 번째 포인트가 많은 돈을 깔고 앉지 마라. 그걸 깔고 앉는 순간 무엇을 놓치냐면 내 돈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가 돼버려요. 왜? 내 종잣돈이 다 글로 들어가 버리고 대출 이자까지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내 집 마련도 하면서 그게 또 올라주면서 그리고 이제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으면서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얻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실거주를 많이 선택해요. 당연히 그것도 필요해요. 어느 순간이 오면 꼭 필요해요. 저는 절대 임차하지 말고 내 집 마련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다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굳이 지금 당장 내 집 마련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많아요. 아직 아이도 초등학교 들어가려면 한참 남았고 그리고 또 지금 이미 주말 부부처럼 막 떨어져 있고 또 부모님이 또 안양에 또 계시고 또 출퇴근도 충분히 가능한 곳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제안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늦어도 4년 이내 내 집 마련해서 좀 짧게는 한 2년 이내라도 내 집 마련해서 들어가시면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그래도 그 목표를 좀 이루고 싶다면 방금 말한 것처럼 순수 투자를 위한 것들 하나 하고 나머지 50%를 내 집 마련과 관련된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방법도 나쁘진 않아요. 다만 아까 말씀하실 때 서울의 청약을 투자로 가져가고 내 집 마련을 안양으로 가져갔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투자는 그냥 지역 상관없이 완전히 전국 베이스로 가져가고 실거주 겸 투자는 사실은 얘는 안양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서울에 있는 분양이 될 수도 있고 둘 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다만 아까 포인트 제가 세 번째 뭐라고 했죠? 내 집 마련에 대한 기준, 언제, 금액. 이 금액은 언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6년 뒤에 내 집 마련하겠다라고 하면 이 돈을 굴릴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비싼 금액으로 해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하겠지만 2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버리면 아무래도 금액이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목표 금액을 낮춰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 집 마련할 때 이 금액이 너무 큰 집을 내 집 마련해버리면 지금 아까 여기 두 번째 들어가야 되는 투자를 거의 못하기 때문에 저는 내 집 마련하는 목표를 조금 낮추셔라. 내 집 마련 하나 해가지고 부자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냐면 내 집은 적당한 수준, 만족할 수 있는 수준, 그냥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냥 적당한 집 살면서 가능성에 대한 씨앗을 요 친구한테 기대를 걸어서 이 친구가 탁탁탁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집에 평생 살 건가요? 아니죠. 이사를 가야죠. 당연히 이 투자를 하면서 또 너무 한 방에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투자가 또 잘 되고 잘 돼서 거기서 일정 부분을 또 회수해 가지고 요거보다 좀 더 좋은 집으로 또 이사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게 저는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분한테도 적당히 맞지 않나 싶어요. 어떤가요?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가져가면 좋고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잃어버리는 것은 어떤 것이고 얻게 되는 건 어떤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투자는 즐기면서 할 수 있게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이도 아직 젊으시고 하기 때문에 또 지식인층이고 똘똘하신 분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더라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하시면 충분히 뭐 남들이 원하는 뭐 대박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은행 이자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 집 마련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양분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피드백 요 정도로 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실전자 사연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이상 저는 랭군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